혹시 중국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전부 잊으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전 세계 투자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고 있거든요. 바로 요새 경제라는 거대한 실험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실체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핵심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중국 투자 공식 있잖아요. 이제 그게 완전히 깨졌습니다. 중국은 무조건 성장한다. 이런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판의 이름이 바로 이 요새 경제입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예요. 외부에서 아무리 충격을 줘도 흔들리지 않도록 거대한 성벽을 쌓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술, 자본,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는 아주 방어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니 중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그리고 둘째,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여러분의 돈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이 요새가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성벽 안쪽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내부 압력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지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계속해서 나빠지는 기업 이익, 예전 같지 않은 서구 브랜드의 인기,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과 부채 문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요새 경제라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바로 돈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죠. 특히 공장들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간단해요. 돈 벌 곳이 없는데 자본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압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균열은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한때 중국 젊은이들한테는 거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나이키, 스타벅스. 근데 이제는 그 힘을 잃고 있어요. 이건 그냥 매출이 좀 줄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시장에서 메이드 인 USA, 서구 브랜드라는 이름표 하나만으로 누렸던 그 특별 대우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럼 중국 정부는 이 자본 유출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지금 자본의 만리장성을 쌓고 있습니다. 국경 밖으로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거대한 성문을 아주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4%, 이게 바로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6년까지 나라 전체 GDP의 4%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설령 빚을 내서라도 경제에 쏟아붓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이 요새의 내부 붕괴는 막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부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중국은 이제 외부의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은요, 지금 당장의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미래 기술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중국의 전략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에 구경제를 보세요. 전통적인 공장, 분홍산, 소비재. 이쪽은 지금 무너져도 그냥 내버려두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여기서 쥐어짠 모든 자원을 오른쪽에 신경제, 그러니까 AI, 로봇, 차세대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 전부 쏟아붓고 있는 거죠.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고 미래에 올인하는 정말 엄청난 도박인 셈입니다.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배터리를 보면서 저거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 과잉 생산이야? 라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시장의 공급망과 가격 결정권을 통째로 장악하기 위한 아주 의도된 전략적 결과물이라는 거죠. 시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의 이 거대한 요새 짓기가 우리 그리고 미국 시장에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충격파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얘기부터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과거처럼 중국이 돈을 풀면 한국의 거의 모든 산업이 골고루 혜택을 보던 그런 시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릴 겁니다. 왼쪽에 있는 승자들을 좀 보세요.
삼성 같은 하이엔드 반도체, 이건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죠. 또 코스맥스처럼 아예 중국 현지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화장품 ODM 업체들, 이런 것들은 요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쥔 셈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의 패자들, 화학이나 철광처럼 중국이 이미 자체 생산을 넘어 우리를 위협하는 분야는 이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산업과 소비재 시장에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셈이죠. 미국도 상황은 비슷해요. 중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고, 나이키나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죠. 그런데 참 역설적인 건요, 중국이 기술 자립을 외칠수록 엔비디아처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드웨어를 쥔 기업의 힘은 오히려 더 막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거대하고 복잡한 요새 경제 시대를 헤쳐나갈 우리만의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보셔야 합니다. 첫째, 이 기업은 중국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나 브랜드를 가졌는가? 둘째, 이 기업은 중국 시장 바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잘 찾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바람이 과연 어디로 불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고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3월에 열릴 중국의 양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부동산이라는 과거의 망령을 살리는 데 쓸지 아니면 첨단 기술이라는 미래의 재단에 갖출지가 결정될 겁니다.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눈이 바로 이곳으로 쏠리게 될 거예요. 중국은 지금 거대한 요새를 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벽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튼튼한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될까요? 아직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다음 투자처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